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비명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선명하게 수놓아진 붉은 꽃송이들. 사람들은 경악하며 속삭였습니다. 신부의 등 뒤에는 바늘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인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달락해진 채 노파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느냐는 아들의 외침에도 노파는 그저 떨리는 손을 갈무리하며 입을 굳게 다물 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그녀가 왜 가장 소중한 손녀의 결혼식을 망치려 한 걸까요?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다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 낡은 단층 주택에는 언제나 낮은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명숙 씨는 그곳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돋보기를 고쳐 쓰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지만 비단천을 만질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섬세했습니다. 명숙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내 딸이 이제 시집을 간다더구나. 엄마가 약속했던 거 이제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방 안에는 오래된 옷감 냄새와 그리움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명숙 씨의 눈은 이미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딸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명숙 씨의 방은 언제나 서늘한 공기와 함께 묵직한 비단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7시 낡은 괴종시계가 7번의 종소리를 울리면 그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명숙 씨는 가장 먼저 찬물에 세수를 하고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주무릅니다. 예전에는 바늘기를 단번에 꿰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비단을 누비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가끔은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야는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흐릿했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들고 실을 꿰려 애를 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끝은 자꾸만 구멍을 비껴가고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입니다. 에휴, 내 마음은 아직 저기 가 있는데 몸뚱어리가 말을 안 듣는구나. 명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진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 가득한 옷감들과 낡은 재봉틀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이러고 계세요? 제가 그 눈으로 바느질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제 좀 편히 쉬시라니까요.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옷감을 갈무리했습니다. 그냥 손이 심심해서 그런다. 내 딸 지혜가 조만간 결혼한다는데 할미가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하지 않겠니? 명숙 씨의 말에 진호 씨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혜 드레스는 벌써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숍에 예약해뒀어요.
요즘 누가 그런 촌스러운 자수를 놓은 옷을 입는다고 그러세요?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아들이 나간 뒤 명숙 씨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촌스럽다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돋보기를 쓰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비단 한 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일찍 세상을 떠난 딸 은주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가장 귀한 비단이었습니다. 촌스럽다고? 아니, 이건 엄마의 목숨 같은 거야. 명숙 씨의 눈에서 툭 눈물 한 방울이 비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명숙 씨는 종로의 낡은 뒷골목에 있는 작은 수선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청년 민우가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기 청년, 내가 이 비단에 자수를 좀 놓아야 하는데 요새 통 눈이 침침해서 말이야. 바늘기 꿰는 것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민우는 명숙 씨가 꺼낸 비단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요즘 어디서도 구하기 힘든 천연 염색된 최고급 명주였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직접 은색실을 바늘기에 매끄럽게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비단 보통 물건이 아니네요. 이런 자수 도안은 요즘 사람들은 그리지도 못해요. 민우의 칭찬에 명숙 씨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는 명숙 씨 곁에 앉아 현대적인 드레스의 곡선을 잡는 법을 알려주었고, 명숙 씨는 그 대가로 전통 자수의 결을 살리는 한 끗 차이의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답답해할 줄 알았는데 청년이 참 기특하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외로이 사투를 벌이던 명숙 씨에게 민우라는 젊은 조력자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 씨의 가방 속에는 민우가 선물한 밝은 할로겐 스탠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를 가리키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암전이 찾아왔습니다. 명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출장 갔던 아들 진호 씨가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지금까지 제 말을 무시하고 이런 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호 씨는 거칠게 비단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비단이 20년 전 죽은 누나, 은주를 위해 사두었던 것임을 알아차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도 은주 누나예요?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이거 병이에요, 어머니. 진호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비단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명숙 씨는 바닥에 떨어진 비단을 보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 진호야. 이건 그냥 천이 아니야. 내 누나가 못 입고 간 거 우리 지혜한테라도 입혀서 보내야 내가 죽어서 내 누나 얼굴을 볼 거 아니냐. 내일 당장 안과 예약해뒀으니까 병원 가세요. 한 번만 더 이 방에서 실뭉치 보이면 저 그땐 정말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아들이 나가고 난 뒤 명숙 씨는 어두운 방바닥에 엎드려 비단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비단 위의 꽃송이들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혜의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일. 명숙 씨는 암과 치료를 간다는 핑계로 매일 민우의 수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지혜가 수선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절대 바느질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에 명숙 씨는 자수를 등 뒤로 숨기며 애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다오. 이건 내 엄마가 하늘에서 너를 위해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야. 지혜는 결국 아빠 몰래 할머니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과 의사가 진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욕심 때문이에요. 지혜 결혼식을 축복이 아니라 비극으로 만드실 작정이세요? 진호 씨의 고함은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남은 상황. 명숙 씨는 아들의 분노와 무너져가는 시력,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삼중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다시 자수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은 먹지를 칠한 듯 캄캄했고 오른손은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다 왔는데. 그 순간 날카로운 경련이 손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바늘이 궤도를 벗어나 하얀 비단을 깊게 긁었고 날카로운 바늘 끝이 그녀의 검지손가락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선명하고 붉은 핏방울이 순백의 드레스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 잠에서 깬 진호 씨가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피로 얼룩진 드레스를 본 그는 끝내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결국 드레스 다 망쳐놓고 어머니 몸까지 이 꼴을 만드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진호 씨는 바늘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피 묻은 비단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했습니다. 진호야, 제발. 그거 버리면 안 된다. 내 눈이 멀어도 좋으니 제발 그것만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의 모진 말은 명숙 씨의 가슴에 바늘보다 더 깊은 구멍을 냈습니다. 명숙 씨는 불 꺼진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6시, 진호 씨는 어머니의 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미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명숙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둑한 방에서 오직 스탠드 하나의 의지에 피 묻은 비단을 무릎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바늘을 쥔 손만큼은 자석에 이끌리듯 비단 위를 정확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피로 얼룩진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붉고 아름다운 동백꽃 한 송이를 틔워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몸의 기억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거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늘기 깨어드릴게요. 마지막 꽃잎은 같이 수놓아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명숙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번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지어졌을 때 방 안에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 드레스를 입은 지혜의 가슴팍에는 붉은 동백꽃이 생동감 넘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이 옷 입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지혜의 말에 명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쇠락했으나 그녀의 영혼은 생애 가장 찬란한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명숙 씨는 이제 더 이상 바늘을 잡지 못합니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빛을 잃었지만 대신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은주 누나가 좋아하던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네요. 진호 씨의 말에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이제 명숙 씨에게 죽음이나 상실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자신이 남긴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손녀의 가슴에서 그리고 아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고 피어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옷감 위에 슬픔과 기쁨이라는 실을 엮어 한 벌의 옷을 완성하는 것. 비록 그 과정에서 손끝이 터지고 눈이 멀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 수놓았던 그 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눈부셨노라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의 저문은 창가, 명숙 씨의 무릎 위에 놓인 하얀 비단 스카프에는 그녀의 평생이 담긴 마지막 바느질 자국이 숭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어 안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